안녕하세요. IG의 극복입니다. 신장 관리들 잘 하고 계시죠? 운동도 잘 하시면서 나트륨 섭취를 좀 제한하시고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구독자도 없고 보는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라도 보신다면 그분들 다 유지를 잘 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에피소드 4번째에서는 최근에 제가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 검진 받은 결과를 얘기할 때 10년 동안 제가 가장 안 좋았던 수치, 그리고 가장 좋았던 수치, 그리고 지금의 수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도 좀 이야기하면서 판단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치의 선생님한테 한 몇 년 전인가 제일 중요하게 제가 꼭 봐야 될 거, 확인해야 될 수치만 뭐 한두 개, 두세 개 좀 얘기해 달라라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수치가 3개가 있는데 그 수치 3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크레아티닌, 두 번째 단백 크레아티닌, 그리고 세 번째 GFR. 이거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수치도 당연히 봐야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봐야죠.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 가장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꼭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수치니까, 다른 분들은 또 주치의 선생님한테 꼭 필요한 거, 자기가 꼭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들은 주치의 선생님한테 잘 이야기를 들어서 같이 관리를 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레아티닌. 이 크레아티닌이 정상이 1.2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4년이니까 14년부터 10년 동안 가장 좋지 않았던 수치는 1.53입니다. 1.53. 그리고 가장 좋았던 수치는 1.19. 가장 최근에 검사했던 건 1.35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정상이 1.2인데 1.2 안에 들어간 적은 2016년에 1.19 단 한 번밖에 없고, 다 정상 수치를 넘어갔어요. 관리를 나름 한다고 하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백 크레아티닌. 정상 수치가 0.2인데 10년 동안 제일 좋지 않았던 수치가 0.54,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0.24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에 찍었던 2월 말에 찍었던 거는 0.34입니다. 0.34. 이것도 정상이 0.인데 이 단백 크레아틴 여기에서는 단 한 번도 정상 수치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10년 동안. 그 전에도 찾아보니까 0.2 안에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0년 동안 이렇습니다. 관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레아티닌, 그리고 단백 크레아티닌,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는 건 GFR입니다. GFR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구체 여과율이에요. 신장에 대한 능력치, 걸러내는 능력치라고 할까요? 어쨌든 신장에 대한 능력, 여과를 하는 능력. 10년 동안 가장 좋지 않았던 수치는 2018년도 6월 달에 50.9 수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제일 좋았던 수치는 2년 뒤인 20년 4월에 71.6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20 이상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검진에서 수치가 나온 건 63.4가 나왔습니다. 가장 좋았을 때랑 안 좋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때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할 때. 어쨌든 50에서 70대로 올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동안에 그 밖에 문제가 있었던 수치, 뭐 칼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일반적으로는 다 좋아졌고, 가장 튀게 안 좋았던 거는 요산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요산 수치가 21년도 정상 수치를 굉장히 오버했었어요. 수치가.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멸치를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 요산 수치가 안 좋아서 전문의 선생님께서 저한테 요산, 퓨린 관리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치가 나오면 통풍까지 오고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하면서 표를 주셨거든요. 먹지 말아야 될 표에 뭐 생선, 뭐 멸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멸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4개월 동안 멸치를 한 번도 안 먹고 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GFR 그 수치만 빼고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10년 동안 수치를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수치가 왔다 갔다 한 GFR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8년도 6월 달에 50.9의 수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60이 제 나름대로의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60을 기점으로 한 10 정도 내려와서 굉장히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50대가 유지되길래 이렇게 되면 40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신장이 안 좋은 게 뭔가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3번 먹을 거를 한 번으로 줄이면 신장에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일 1식, 1일 2식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1일 1식을 해도 되는지 전문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2000년 4월달 4개월의 시간 동안 3개월 동안 1일 1식을 했어요. 1일 1식을 3개월 동안 하는 그 사이에 유산소 운동도 했고 10kg도 빠졌고 GFR이 71.6으로 올랐어요. 그게 2000년 4월인데 제가 유일하게 했던 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문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살도 영향이 있겠지만 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0년 넘게 보면서 체중 변화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체중 변화가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수치가 변한 적은 없거든요. 그 수치가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그 2000년 4월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전문의 선생님께서 놀라시더라고요. 모든 게 좋아졌다고. GFR도 좋아지고 뭐 칼륨도 좋아지고 하여튼 다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1일 1식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일 1식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병원을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신뢰를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정확해야 또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수치가 왔다 갔다 했는데 50m로는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처럼 1일 1식을 잘 하진 못합니다. 지금 아이를 키운다고 잘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GFR이 50이었던 저가 3개월 동안 다이어트, 그냥 다이어트 말고요. 그냥 다이어트는 제가 평상시에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1일 1식으로 3개월을 보냈더니 수치가 20 이상 좋아졌다라는 건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정상처럼 막 이렇게 90, 100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진 않겠지만 수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습관이나 어떤 방식을 바꾸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저는 믿고 있습니다. 100%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방편인 거지 좋아지거나 회복돼서 막 정상인이 된다 이건 아닐지라도 유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맞는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끝내고 10년 동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지금 이렇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 유지는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는 제가 20년 넘게 관리하는데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팁 여러 개를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본다고 수고하셨습니다. IGL 신병증 분명히 관리하면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 노력해요. 화이팅!